자, 일. 네. 일을 했다 그러면 네. 뭔가 열심히 일하는 게 떠오르죠. 그죠? 열심히 일하면 뭐 받아요? 돈 받죠. 그죠? 근데 과학에서도 일을 한다. 열심히 에어컨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과학에서도 일을 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과학에서는 무엇을 갖다가 일을 했다라고 표현을 하냐면 물체의 힘을 작용하여 물체가 힘의 방향으로 이동하는 경우. 완전 잘 읽었어요. 자, 어떤 물체가 이렇게 있는데 이 물체한테 힘을 가해요. 힘은 영어 단어로 force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앞에다가 이렇게 해서 F라고 쓰면은 힘을 가했구나 라는 뜻이에요. 힘을 가했구나. 힘을 가해가지고 얘가 여기서부터 중점을 기준할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을 이동시켰다라고 볼게요. 이동을 시키면 얘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야. 이렇게 옵니다. 자, 그러면 이동한 거리를 S라고 표현합니다. S가 뭐의 약자냐면 얘는 force의 약자라면 S는 distance죠. 거리, distance에서 S만 뚝 따가지고 S라고 쓰는 거예요. You know distance? I don't know. distance. 자, 그래서 거리가 S. 그럼 한번 구해볼게요. 힘을 얼마 가했니? 저 10N의 힘을 가했어요. 뉴턴이라는 단위는 힘의 단위로 뉴턴을 사용합니다. I장 뉴턴을 따서 뉴턴이라고 써주는 거고요. 자, 이동거리는 몇 미터 이동했더니 100m 이동했어요. 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 사람은 이 물체한테 힘을 가해서 힘을 가한 방향으로 이동시켰잖아. 이럴 때 이랬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 사람은 이니셜이 S라는 사람이에요. S라는 사람은 돈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돈을 받습니다. 일을 했으니까. 그죠? 이니셜 S는 누구다? 성수다. 네? 성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쌤이 아는 사람 중에 성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박성주. 박성주? 성수? 성당과는 받을 수 있는 성수요? 성수 알아? 정성수. 정성수. 저 성수 알아요. 잘 말해라. 성수 알아? 네. 어떻게 알아? 악마 퇴치하는 분. 뭐야? 악마를 퇴치하는 분. 악마 대체한 물. 성수 뿌리는 거? 그래요. 그 쌤 이름이 성수죠? 어머, 그렇죠. 오케이. 모르고 한 얘기니까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F라는 힘으로 S만큼 밀면 일을 했다고 표현해서 일의 양을 얼만큼 일했니 했을 때 워크 일의 양을 W라고 표현합니다. 일을 얼만큼 했니? 라고 했을 때 힘을 10N을 가했죠? 10N의 힘을 가해서 100m를 밀었기 때문에 둘을 곱해서 전체 일의 양을 구합니다. 공식으로 쓴다면 힘을 가해서 이동시킨 만큼 일을 하게 된 거고요. 일의 단위는 줄을 사용합니다. 왜 줄을 사용할까요? 일을 많이 하면 땀이 줄줄줄줄 나오니까. 믿거나 머리가 아플 정도야? 믿거나 아니요, 괜찮아요. 저는 원래 놀려고 했어요. 그렇구나. 아무튼 줄이라는 사람의 단위를 따서 맞추면 줄이라는 단위를 사용을 합니다. 암기법이 있는데 그래서 W는 FS라는 암기법에서 어떻게 암기하냐면 일을 많이 하면 근육통이 생겨요. 뭘 붙인다? 파스를 붙입니다. 그죠? 일은 파스다. 일 많이 하면 파스를 붙여야 한다. FS로 암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게 일에 대한 내용이야. 그럼 여기 공식을 적용해서 한번 구해볼게요. 이건 F 곱하기 S니까 10N 곱하기 100m니까 몇 줄 되는 거야? 1000줄이죠? 1000줄. 1000줄에 일을 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줄이라는 녀석을 자세히 보니까 뉴턴이라는 단위하고 미터라는 단위를 곱했죠. 그래서 줄이라는 단위는 또 다른 표현으로 뭘 쓸 수 있다? 뉴턴 미터라고 사용하기도 합니다. 뉴턴 미터가 바로 줄과 같은 단위인 거야. 단위가 똑같은 거예요. 자, 이때 이제 과학에서는 일을 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과학에서 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과학에서 너는 과학에서 일하는 게 아니야. 어떤 경우에 일하는 게 아닌지 3가지 경우가 무려 있어요. 첫 번째, 물체의 이동거리가 0일 때. 전 AI인가요? 바로 툭 튀어나오고 읽어주네요.
만약에 이동을 전혀 못 시켜. 이게 0m야. 내가 100N의 힘을 가해서 벽을 막 밀고 있어요. 1시간 동안 밀었어. 땀 줄줄 나. 근데 일한 거 안 한 거야? 안 한 거야. 왜? 이동을 못 시켰잖아. 이동거리에 뭐 집어넣어야 돼? 0 집어넣어야 되니까 아무리 곱해봤자 0밖에 안 나오죠? 1 안 한 겁니다. 그죠? 이동거리가 뭐일 때? 0일 때. 0일 때 당연히 1한 게 아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뭐를 가하지 않았을 때? 힘을 안 가해도 1한 게 아니잖아. 힘을 전혀 가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1한 게 아닙니다. 가만히 서 있어. 이렇게. 가만히 서 있어. 1한 게 아니겠죠. 1한 게 아니겠죠. 두 번째 뭐냐면 빙판길에 얼음을 누가 쿵 던져가지고 확 가고 있어. 옆에 내가 막 따라가. 막 얼음이 막 가니까 손만 살짝 얹어서 막 따라가. 힘을 전혀 가하는 게 아니야. 근데 얘는 이동을 하고 있죠. 이동은 엄청 하고 있는데 힘을 전혀 가하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이미 같은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물체에서 내가 손만 딱 대고 따라가는 거, 이런 것도 이동거리는 있지만 힘은 가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전혀 일하지 않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오케이? 일하지 않았다. 힘이 0인 경우야. 마지막 세 번째가 대박. 바로 이런 겁니다. 힘과 이동 방향이 수직일 때. AA. 아까 원래 일의 정의 한번 읽어줄래요? 원래 이제 정이요? 원래 일이란 거다. 물체의 힘을 작용하여 물체가 1의 방향으로 이동하는 경우. 자, 중요한 포인트. 힘의 방향으로 이동하는 경우만 1로 인정을 받는다는 거야. 잘 봐. 쌤이 이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의자를 들고 앞으로 걸어갈 거예요.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연기 중인 거야. 자, 걸어갈 거야. 걸어가고 있어. 그래서 여기다 딱 일어났어. 이랬어. 돈 주세요. 돈 줄 거 아닐까? 안 줍니다. 왜 안 주는지 알아? 얘를 들었다는 건 어느 방향으로 힘준 거야? 위로 힘준 거거든. 힘을 준 방향으로 이동해야 되는데 앞으로 이동했죠. 그래서 힘을 준 방향으로 이동한 게 아니기 때문에 1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럼 밀면은 밀면 일한 거지. 밀고 가면 돼요. 근데 굳이 들고 가서 더 열심히 한다고 들고 갔는데 1로 인정받지 못하는 거야. 다만 1로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은 어디야? 얘를 들 때 줬던 요만큼. 그죠? 힘을 준 만큼 이동했잖아. 요만큼 1로 인정받습니다. 그죠? 요거만 인정받아요. 오케이? 그런 경우만 인정받고 나머지 인정받지 못한다. 이거를 기호로 표현을 하면은 힘을 준 방향과 이동한 방향이 서로 수직일 때. 요거 아닙니다. 요거 아니고 서로 수직일 때라는 표현이에요. 수직일 때. 수직일 때. 힘의 수직인 경우. 힘을 준 방향이 윗방향인데 이동한 방향은 이쪽으로 갔으니까 서로 수직이잖아. 이런 경우로 1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또 대표적인 예로 이런 계단 문제가 많이 나오는 거야. 계단 문제. 내가 겁나 무거운 가방을 메고 있어요. 가방의 무게는 무려 100N짜리 가방이에요. 이거를 들고 메고 계단을 올라가는데 계단의 높이는 10m고요. 계단의 가로는 8m입니다. 얘는 여기 끝 꼭대기까지 딱 올라갔을 때 얼마만큼의 일을 한 걸까요? 가 문제입니다. 얼마죠? 다리가 없으니까 못 올라가잖아. 일리 있어. 유령이에요, 유령. 올라갑니다. 다리 그려줄게요. 쭉 다리를 그려줄게요. 저 계단 하나도 못 올라갈 것 같은데. 시끄러! 상상력이 부족해요. 상상력이 더 쉬워요. 0이라고? 아니, 이게 간거리만큼은. 그러니까 지금 방금 배운 걸 토대로 얘가 일한 양이 얼만큼인지 구하는 거야. 0이다. 다른 의견. 철수다. 또 다른 의견. 영희와 철수 아니야. 민수다. 아니, 또 뭐 얼마? 안철. 공연이 철수. 철수에 나가죠. 1080? 오, 정답 나왔습니다. 1000 뉴턴이 아니라 1000 줄.
천줄이야, 천줄. 위로 올라간 거. 그렇지. 얘는 힘을 준 방향이 어디야? 위로 힘 줬잖아. 그럼 위로 간 것만 인정받는다고. 가로로 간 거는 상관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8m 이거는 완전 낚시라고요. 8m는 상관없이 위로 올라간 높이만 따져주면 됩니다. 왜? 힘을 위로 줬으니까. 힘을 준 방향으로 이동한 것만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구할 때 어떻게 한다? 나 100N의 힘으로 얘를 들고 있겠죠. 그러면서 위로 10m 올라갔으니까 답은 1000줄만큼의 일을 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끝난 여기까지가 과학에서 말하는 일입니다. 과학에서 말하는 일이에요. 근데 저 계단 끝에다 가방을 걸쳐두고 조금이라도 더 밀고 가면 그것도 포함 아닌가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가장 안 하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건 이제 나중에 조금 이게 여기다 놓고 이렇게 민다는 얘기잖아. 네. 그 더해주면 돼요. 좀 더 더해주면. 인정합니다. 이거요? 디테일. 하지만 실수다. 자, 첫 번째, 이제 일이 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았습니다. 자, 그 중력에 대해서 한 일은 좀 이따가 저 위치 에너지 할 때 같이 좀 정리해 주도록 할 거고요. 자, 일과 에너지 먼저 얘기를 할게요. 일과 에너지. 방금 일 배웠죠? 일의 단위가 뭐라고? 줄. 줄. 그리고 혹시 기억납니까? 에너지 단위. 줄. 줄입니다. 위치 에너지도 줄, 운동 에너지도 줄, 그죠? 다 줄을 써요. 다시 말해서 일의 단위도 줄이고요. 에너지의 단위도 똑같이 줄을 사용한다는 건, 단위가 똑같다는 건 얘와 얘는 그냥 같은 겁니다. 단위가 같으면 같은 물리량인 거예요. 오케이? 다시 말해서 일을 해주면 에너지가 생길 수 있고요. 에너지가 있으면 일할 수 있습니다.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호환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호환이 가능하다. 서로 호환이 가능합니다. 그 이유가 단위가 똑같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단위가 똑같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쌤이 에너지가 엄청 넘쳐. 그지? 지금 형에 에너지가 있어요. 밥 먹어서 에너지 생겼어. 그지? 그래서 나는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야. 들어 올렸죠? 일한 겁니다. 그죠? 힘준 방향으로 이동시켰어요. 일할 수 있어. 내가 일할 수 있었던 이유가 보다 나한테 뭐가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럼 얘는 지금 이 높이까지 올라가 있잖아. 그럼 무슨 에너지가 생겼을까? 위치 에너지란 에너지가 생겼을 거예요. 그 위치 에너지가 이렇게 있으면은, 에너지가 있으면 또 뭐 할 수 있다? 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저기 보이면 개미 한 마리가 있어요. 보여요? 아니요. 네. 죽었어요. 너무 폭력적이다. 선생님, 애기 옆에서 그런 거. 미안해요. 개미가 죽었어요. 어쨌든 죽었어. 피가 낭자예요. 왜? 제발. 제발 하지 마. 중요한 건 에너지가 지금 얘는 있어. 에너지가 있어 없어? 이 책은 없어요. 에너지가 사라졌죠. 네. 뭔지 알았어? 에너지가 사라진 만큼 에너지 갖다 뭐 한 거야? 일한 거예요. 에너지 어디 갔어? 그것도 일한 거라니까. 개미를 죽이는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일로 전환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먼지를 풍긴 거니까 이해해줘요. 그래서 에너지가 일로 전환될 수 있고, 또 에너지를 가지면 일을 할 수 있고, 또 일해주면 에너지가 또 생기는 거. 그래서 에너지와 일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둘은 같은 개념이라서 서로 얼마든지 호환이 가능하다라고 일단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저걸 알고 있다는 전제 하에 이제 저 위치 에너지 설명하면서 이번 내용 같이 얘기할게요. 자, 봐봐. 이런 것도 있다. 과학에서는 그래서 힘을 가해야 일이죠. 이동시켜야 일이죠. 자, 그럼 다음 이것은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일이 아니야? 첫 번째, 여기는 나와 있지 않은데 얘기해 볼게요. 오늘 수업하느라 힘들었어. 과학에서 이걸 일로 인정해줘, 안 해줘? 안 해줍니다. 쌤에게 힘들었어라는 건, 그죠? 내가 뭘 움직였나요? 여러분들 마음 움직였나? 마음이 뒤쪽으로 움직였어. 그랬어요? 마음은 움직일 수 없어요. 움직일 수 없어? 그래서 어쨌든 어떤 물체한테 힘을 가해서 이동시켰을 때만 일한다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그죠? 일했다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 정신적인 부분들은 1로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맞죠? 네.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힘이 들어갔다라는 표현, 지난 시간에 했던 것 같은데, 힘에 대한 부분들도 실제로 힘을 가하는 경우가 힘이고, 뭐 하느라 힘들었다, 마음이 힘들어, 이런 것들은 그 힘이, 과학에서 말하는 힘이 아니라는 거야. 과학에서 말하는 힘이 아닌 것들을 이용하면 당연히 1도 아니겠죠? 1도 인정받지 못하겠죠? 자, 재미있는 걸 할 겁니다. 보세요. 먼저, 질량과 무게에 대한 얘기를 한번 정리를 다시 할게요. 질량과 무게. 예전에 했던, 우리 초반에, 물리 초반에 했던 것 같은데, 쌤의 질량이 60kg인데요. 쌤의 몸무게는 얼마입니까? 저 기억하고 있네요. 588N입니다. 이게 질량이고요. 얘는 무게예요. 그죠? 질량과 무게는 숫자가 다릅니다. 지구에서는 그래서 질량을 무게로 고칠 때 뭘 곱한다고 그랬어? 9.8이라는 숫자를 곱해서 무게를 구하죠. 너 몸무게가 얼마야? 그러면 난 뭐라 그래요? 588. 단위는 굳이 얘기해주지 않습니다. 588 이렇게 얘기하면 불친절하게 말하면 돼요. 깜짝 놀라겠죠? 무슨 588이야? 무게 물어봤잖아, 네가. 그 무게로 환산해서 대답해 주는 겁니다. 걔가 듣고 싶은 대답은 뭐였어요? 나의 질량인 거죠. 그럼 질량으로 물어야지. 너의 질량이 얼마야? 60kg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그죠? 물론 더 나갑니다. 아시죠? 쌤의 배를 쳐다보는 건, 그래서 쌤의 배를 쳐다보는 건 매우 큰 신뢰예요. 아시죠? 대단하지 마. 60보다는 더 나가야 되니 배만 쳐다봐. 그랬어, 안 그랬어? 그랬잖아. 60kg 이상 다 근육이시구나. 와. 아니, 여기 근육도 많고 이런데 확실히 배를 쳐다봐. 제일 튀는 부분이 거긴가 보고. 네, 알겠어요. 고맙습니다. 네, 악물었죠. 아무튼 60kg을 기준으로 한다면 588N이고요. 쌤은 현재는 600이 훨씬 넘어갑니다. 훨씬 넘어가요. 여러분들의 몸무게도 환산해보라 그랬죠? 환산해보면 600이 넘는다. 네, 빨리 나 힘들어 빨리. 넘죠? 600이 넘죠? 600이 넘습니다. 시에 600이 넘어야 큰일 난것 같은데. 그런가? 저도요. 네, 그럼 90에 600이 넘어. 제가 아쉽게도 1cm가 모자라서 150이 못 되는 사람이 600 안 넘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슈가 있는데, 이게 첫 번째로 알아야 될 배경 지식이고요. 두 번째로 알아야 될 배경 지식은 뭐냐면, 바로 여기에 100N짜리 물체가 있어요. 네. 100N짜리 물체가 있다는 건 얘의 몸 무게가 100N이라는 거죠. 즉, 지구가 얘를 100N의 힘으로 잡아당기고 있는 거예요. 째려봐봐. 움직여, 안 움직여? 째려본다 움직이지 않죠? 지금부터 뭐 할 거냐면, 진짜 그만 째려봐. 지금부터 뭐 할 거냐면, 얘를 천천히 들어 올릴 거야. 들어 올리려면, 내가 힘이 엄청 세가지고, 10N! 딱! 하면 들어 올려져, 안 올려져? 10N을 해봤자 안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죠? 20N! 올라, 안 올라? 안 올라와. 30! 안 올라와. 최소한 얼마가 되면 올라올까요? 100만 돼도 안 올라와. 야, 뜯어내면 움직이잖아. 10을 뜯어내. 봐봐. 100N이 이렇게 무게가 있는데 내가 100N의 힘을 주면 딱 완전히 상쇄가 돼서 그때까지도 움직이지 않는 거 원래 있는 거. 그래서 101이나 또는 100점, 잘 들어? 100점 0.00001만 돼도 살짝 올라오기 시작하겠죠. 그죠? 맞아요. 100점 0.00001. 그래서 과학자들은 얘를 들어 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힘을 뭐라고 약속했냐? 100점 0.00001도 거의 100과 흡사하죠. 그래서 그냥 100N만 돼도 얘를 들어 올릴 수 있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원래는 딱 0이라서 합성된 힘이 0이라서 들어 올려주면 안 되잖아. 근데 그 약간만 커도 올라오니까 거의 100이면 올릴 수 있어. 100이면 들 수 있어 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케이? 무게만큼의 뭘 주어야 한다? 무게만큼의 힘을 주면 들어 올릴 수 있다는 게 포인트야. 오케이? 자, 그럼 이제부터 문제를 내볼게요. 자, 어떤 물체의 질량이 10kg짜리 질량을 가진 물체가 있습니다. 현재 이 녀석은 에너지가 있나요? 에너지가 없어요. 그죠? 얘한테 내가 2를 해줄 거야. 뭐 해준다고? 1. 2를 해주면 걔가 뭐로 전환될까요?
에너지로 바뀌겠죠. 일해줄 거야. 자, 윗방향으로 힘을 줄 겁니다. 얘를 들어 올리려면 나는 얼마의 힘을 줘야 될까요? 일단 뭐 먼저 구해야 돼? 저 물체의 무게를 먼저 구해야 돼. 이 물체의 무게가 몇 뉴턴이야? 그렇죠. 98뉴턴이에요. 질량을 무게로 환산할 때 9.8 곱한다며. 그래서 이 녀석의 무게는 98뉴턴입니다. 그럼 나는 얼마의 힘 줘야 돼? 그렇죠. 98뉴턴의 힘을 주어야 하는 거야. 그래서 98뉴턴만큼의 힘을 줘서 얘를 땅땅땅땅땅땅땅땅 H라는 높이만큼 올릴 거야. H라고 쓰는 이유는 뭐냐면 높이가 영어 단어로 뭐예요? high. 쌤 키도 굉장히 tall, high. You know? H. 여기야 이쪽이야. 깜짝 놀랐어. 아무튼 너들이 그래. 아무튼 높이 올리는데 H를 내가 몇 미터 높여볼까? 10m? 한 10m만큼 쭉 올려볼게요. 근데 내가 힘을 준 방향으로 이동시킨 거지. 그지? 얘를 일한 거야 안 한 거야? 일했네요. 그죠? 그 일에 한번 구해볼게요. 얼마만큼 일했니? 98뉴턴의 힘으로요. 10m를 이동시켰으니까 무려 980줄만큼의 일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 물체는 이 물체한테 처음에 에너지가 전혀 없던 녀석한테 얘한테 일을 넣어줬죠? 일을 해줬으니까 드디어 뭐가 생겼을까? 에너지가 생겼을 거라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이 녀석은 그래서 에너지가 생겨났다. 이만큼의 에너지가 생겨났을 텐데 얼마만큼의 에너지가 생겨났을까? 내가 뭐 해준 만큼? 일해준 만큼. 그래서 보나마나 얘는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게 된다? 980줄의 에너지를 가지게 됩니다. 일해준 만큼 에너지가 생겨난다는 논리예요. 그래서 얘는 높은 곳에 올라갔죠? 높은 곳에 올라가서 생겨난 에너지잖아. 이것을 위치 에너지라고 불러줍니다. 위치 에너지. 위치가 달라지게 됨에 따라서 생긴 에너지라서 위치 에너지라고 불러주게 되는 거예요. 그 위치 에너지를 구하는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위치 에너지 기호로 에너지는 에너지인데 P 에너지 바로 포텐셜 에너지라고 해요. 아까 얘가 높은 곳에 있을 때 밑에 개미가 또 있어. 아직 안 죽은 개미가 있어요. 피가 많은 개미가 있는데 이렇게 있어. 떨어뜨려 봐. 왜? 알았어. 머리서 할게. 자, 개미가 있어. 얘는 그럼 아직 안 떨어진 상태라면 개미를 죽일 수 있는 능력은 갖고 있죠. 그죠? 약간 잠재 능력을 갖고 있는 얘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잠재 능력을 갖고 있는 에너지잖아. 그래서 이름이 포텐셜 에너지. 잠재적인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그래서 위치 에너지를 다른 말로 포텐셜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위치 에너지를 표현할 때 영어로 표현할 때 EP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잠재적인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 다른 말로 위치 에너지를 구할 때 어떻게 구했어요? 일한 양으로 구했죠. 그죠? 일한 양 어떻게 구했어? 일한 양은 내가 힘을 줘서 이동시킨 거잖아. 자, 힘은 얼만큼을 구했어? 이 녀석의 질량에다가 뭐 곱했어요? 9.8 곱했죠? 저 힘 구했죠? 이동거리는 H잖아. 그죠? 이동거리 H잖아. 질량 곱하기 9.8. 질량을 기호로 또 M이라고 합니다. M. mass 또는 measure 이거 약자인데 M이라고 표현해. 그래서 위치 에너지 공식이 9.8 mH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위치 에너지 공식이 어떻게 나온 거니? 9.8m 힘 보여요? 힘 곱하기 이동거리 보입니까? 이게 힘 곱하기 이동거리가 그대로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과 에너지가 같은 개념이라서 이 위치 에너지 공식 안에 일 공식이 들어있는 게 눈에 보여요. 일 공식이네. 그죠? 힘 곱하기 이동거리 보여요? 오케이. 그게 보이면 됩니다. 보이면 이제 잘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위치 에너지 공식이 그냥 일 공식을 그냥 넣은 거네요. 그죠? 98N 나온 게 9.8에다가 질량 곱한 거니까 10m는 높이 H네. 그래서 9.8 mH 보이죠?
9.8 mH를 갖다가 공식화 시킨 겁니다. 자, 이게 그래서 위치 에너지 공식이에요. 자, 또 한 가지 이슈야. 또 한 가지 이슈가 있는데, 만약에 지구가 중력이 없어. 중력이 없는 행성에 10kg짜리 물체를 갖다 놓은 거야. 중력이 없으니까 내가 툭 치면 어떻게 돼? 쭉 올라가겠지. 그래서 끝까지 올라갈 거 아니야, 그치? 근데 내가 좀 일한 거 안 한 거야. 이게 거의 안 한 거야, 그죠? 툭 치는 거만 했는데 뭐지? 다시 말해서 중력이 없으면 일할 수 없습니다. 맞죠? 내가 근데 이만큼의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야? 얘가 중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내가 지금 일한 요 일을 뭐라고 표현한다? 중력에 대해서 일을 했어 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중력에 대하여 한 일이라는 건 중력이 있는 공간에서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중력이 있는 공간에서만 중력에 대하여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중력이 없는 공간, 저기 우주 정거장 가봤나요? 안 가봤어? 아직도 안 가봤어? 네. 나도 안 가봤어요. 아무튼 우주 정거장에서는 중력이 없으니까 어때요? 중력에 대해서 일을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중력에 대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 포텐셜 에너지, 위치 에너지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야. 다 둥둥 떠 있는 거고, 그치? 맞죠? 위치 에너지 개념이 없는 거야. 개미가 죽지 않아. 죽을 수가 없지. 떨어져야 죽는데. 개미 힘으로 쏘고 에이, 그렇게 주면 안 되지. 뭘 떨어뜨려 주겠지. 둥둥 써 있어. 절대 안 떨어지죠? 나가. 줄기야. 자, 그래서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라는 표현. 129쪽에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라는 표현이 그래서 나온 표현이에요. 이 위치 에너지도 중력이 있어야지만 위치 에너지가 가능한 거야. 자, 여기는 다시 우주 정거장이에요. 쌤이 물체를 들었어. 네. 들어서 이렇게 딱 놨어. 손을 놓을 거야. 손을 어떻게 돼요? 올라간다고? 그냥 가만히 뒀는데? 원래 우주 정거장에서는 이렇게 손을 따면 어떻게 돼요? 그냥 이 자리에 그냥 떠 있어야 되죠? 실험이 무엇이죠? 이거 붙어있는 거. 그래요. 이게 둥둥 떠 있어야 되잖아, 그지? 그얘는 현재 우주 정거장에 나면 이 녀석이 떠 있는데 얘는 밑으로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절대 안 떨어지죠. 개미 안 죽죠. 무슨 말이야? 얘는 그럼 에너지가 있는 거 없는 거야? 에너지가 없는 거야. 개미를 몇 번 죽이는 거예요? 오늘의 주인공은 개미입니다. 아직 한 번밖에 안 죽였어. 아직 안 죽었어. 그죠, 맞아. 자, 그래서 얘는 지금 중력이 없는 경우에는 위치 에너지가 없는 거야. 그지? 그래서 얘가 가지는 에너지 980줄이라는 건 중력이 있을 때만 성립할 수 있는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를 뭐라고 부른다?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한번 써봐야겠다. 이 에너지는 무슨 위치 에너지다?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됩니다. 중력이 없는 얘는요, 위치 에너지가 있어, 없어? 없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위치 에너지가 없다라고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첫 번째 페이지 129쪽 맨 위에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무게 곱하기 높이 곱하기로 구한다. 무게 곱하기 높이로 구한다. 그래서 무게를 구할 때는 9.8 곱하기 질량 m으로 구하자. 그리고 높이 h를 곱하면 위치 에너지를 구할 수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됐나요? 자, 마지막 운동 에너지만 소개하고 잠시 칠판 정리할 때 잠깐 쉴 거예요. 좀만 힘냅시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그림으로 한번 정리해 주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내용입니다. 운동 에너지. 운동하는 물체가 슝슝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라고 해요. 이미 운동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2m/s로 운동을 하고 있다. 무슨 소리냐면은 1초에 2m씩 쭉쭉쭉 하는 그런 속도로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질량은 뭐 10kg을 해볼게요. 10kg 엄청 무겁네요. 10kg짜리 물체가 2m/s로 운동을 하고 있어. 여기 앞에 개미가 있으면요. 쌤이 여기 서 있으면 어떻게 돼요? 빵! 맞고 죽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럼 얘한테 팡 부딪히면 나 왜 죽어요? 알려줘.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죽겠죠, 그지? 에너지가 없으면 나 죽을 이유가 없잖아, 그지?
얘가 가지는 에너지를 뭐라고 부를 거냐는 거야. 몰라요? 날 죽인 에너지? 운동 에너지라고 불러주게 됩니다. 그래서 운동하는 물체가 가진 에너지, 운동 에너지인데, 운동 에너지는 기호로 에너지는 에너지인데 K라고 써, K. K라고 씁니다. 딱 봐도 어디 가는 것 같아요? 코리아? K-pop? Sorry? K. K라고 쓰는데, K는 kinetic이라는, 운동하는 이라는 영어 단어가 있대요. 그 단어 약자로 운동하는 물체에서 K라고 사용을 합니다. 운동 에너지. 자, 운동 에너지를 구하는 공식을 소개할 건데 약간 실험적인 내용이 들어가. 실험. 자, 어떤 실험을 했는지 잠깐 보여줄게요. 자, 이렇게 찰흙으로 만든 판이죠. 찰흙판. 찰흙판은 이렇게 손으로 꾹 누르면 쑥 들어갑니다. 찰흙판. 그 찰흙판을 준비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A, B 쇠구슬을 준비를 해요. A는 여기서 떨어뜨리고 B도 여기서 떨어뜨릴 건데 이렇게 얘가 질량이 M이라면 얘는 질량이 2배만큼의 질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EM이라고 표현할 겁니다. EM. 그래서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릴 거야.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리면 마지막에 붕 속도가 증가하다가 마지막에 이 찰흙판에 닿기 직전에 둘의 속력이 V로 같아지게 돼요. 속력이 똑같아집니다. 다시 말해서 A하고 B는 무슨 상태? 질량만 차이가 나는 상태예요. 질량만. 그래서 실험을 딱 해봤더니 A가 여기 푹 꽂힐 거 아니야? 푹 꽂힌 센티미터를 재봤더니 1cm가 박힌 거야. 그럼 B는 몇 cm 박혔을까요가 문제입니다. 질량이 2배야. 에너지도 2배가 돼서 2cm만큼 푹 박힙니다. 2cm만큼 이만큼 박힙니다. 2cm. 아, 요거 봐라. 질량이 2배가 되니까 에너지도 2배가 돼서 2배만큼 많은 일을 했네요. 여기서. 맞죠? 2배만큼 많은 일을 했다는 건, 더 많은 일을 했다는 건 에너지가 2배만큼 많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운동 에너지는 뭐에 비례한다? 아, 질량에 비례하네. 질량이 2배 커지면 에너지도 2배 많아지네. 이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 더 실험을 한 거야. C라는 쇠구슬을 준비해서 여기다 똑같이 이 녀석도 질량 M짜리 물체인데 더 높은 곳에서 출발시켜서 붕 떨어뜨려서 마지막에 속력을 EV 2배만큼의 속력을 가지게 만들어 본 거야. 2배만큼의 속력을 가지게 만들었어. 자, 예측하기로는 지금 A하고 C만 비교하면 돼. A가 빵 부딪혔을 때 1cm 박혔다면 C는 속력이 2배잖아. 몇 cm 박힐까요? 2cm. 라고 모두가 예상했어. 1cm. 근데 결과는 1.5cm. 4cm. 4cm가 박힌다. 퐁! 그래서 이거 봐라. 하나 더 실험할게. 자, 이제 규칙을 찾아야 돼. 규칙을 찾아야 돼. 자, 더 높은 곳에서 출발시켜서 D야 붕! 마지막에 3V만큼 속력이 3배가 되게 만든 거. 몇 cm 박혔을까요? 6? 9? 8? 100? 나가. 100을 어떻게 100을? 정답은 9cm. 오. 9cm. 아. 규칙이 뭐야? 제곱 맞아요. 속력이 2배 많아지면 에너지는 4배 많아집니다. 속력이 3배 많아지면 에너지는 9배 많아져요. 그죠? 속력에 대해서는 제곱에 비례합니다. 운동 에너지는 속력에 대해서는 제곱에 비례하는구나라는 그런 관계를 도출해내서 만든 공식이 운동 에너지 공식이야. 잘 봐. 비례식을 는으로 바꿀 때는 상수가 필요한데 그 상수가 우연히 2분의 1이었던 거예요. 암기해요. 2분의 1이라는 상수가 들어가고 질량에 비례하고 속력의 제곱에 비례하니까 질량과 속력의 제곱을 이렇게 써주면 공식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이게 운동 에너지 공식이에요. 비교하기 위해서 위치 에너지 공식을 함께 써줄게요. 이게 위치 에너지 공식. 이 2가지 공식은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하는 공식입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이렇게 해서 일단 전체적으로 어떤 개념인지 오늘 배울 개념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해 봤고요. 잠깐 칠판 정리하고 잠깐 쉴 거예요. 잠깐 쉴 동안 약간 정신줄 좀 놓고 있어요. 알겠죠? 화장실 왔다 오세요.